그리고 이제 죽음의 과정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이제 급성 위기 단계가 있어요. 죽음을 깨닫고 강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이 만성적인 삶과 연결이 되면서 죽음의 과정, 이 중간 과정이 되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 말기 과정이 되면 죽음을 실감하고 위축되고 혼돈된 심리적 갈등을 보이기도 하는 게 이제 말기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받아들이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위기를 깨달았던 것, 그리고 만성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말기의 삶을 사는 것, 사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신 분도 이런 죽음에 대한 과정을 겪지만 가족이 남잖아요. 유족이 남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비탄의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첫 번째가 충격이죠. 당황하고 혼돈스럽고 멍한 상태. 혹은 이제 사망을 부정하기도 해요. 안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망자에 대한 그리움, 예,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보고 싶어 하고, 잊지 못하고, 그래서 SNS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기일 때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며 추모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혼란과 절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하거나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회복을 하는 건데, 사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가족이 사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만, 주변에서 이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 뭐 청년 시기, 젊은 시기에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죽음으로 작별을 고했을 때 앞에 있는 충격, 뭐 그리움, 혼란, 절망 이런 게 사실은 극적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네. 이 세 가지 과정이 막 한 방에 올라와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첫 번째는 충분히 애도하는 거예요. 슬플 때 그냥 대충 슬프지 말고 푹 잠궈야 돼요. 이렇게 사고로 이제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충분히 애도하고 나면 이 사람들을 잘 보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에서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닌가? 내 실수는 아닌가? 뭐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죽음이라는 것들이 사고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일종의 숙명이라고도 믿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를 떠나 보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가 뭐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막 슬퍼하고 내가 절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원할까요? 아무도 어떤 망자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친구를 잘 떠나보내고 뭐 기일날 한 번씩 추모하면서 이 친구들에 대해 기억을 하겠지만 떠나보낸 친구가 살아야 될 삶만큼 열심히 사는 것도 이 친구가 그런 망자가 된 친구가 원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복을 하고 잘 사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를 잘 떠나보내는 의식까지 애도와 떠나보내는 의식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부모와 자녀와의 사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참 슬픈 일이죠. 네, 배우자를 떠나보낸다는 거 참 슬픈 일이지만 이 또한 회복하고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와 부모와 사별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결국 잘 회복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녀를 떠나보냈을 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 죽는 그날까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산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족과의 사별에서도 이렇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장례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애도하고 그렇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어쩌면 죽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요 쟁점이 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안락사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가 되지 않고 연명 치료를 하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 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 뭐 이렇게 접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안락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마지막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스피스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삶의 순환 과정으로 보고 삶의 질의 향상을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제도나 기관, 프로그램 등의 표준화 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장기 기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 근데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이게 부모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 뭐 이런, 그죠? 네. 이렇게 사망 이후에도 막 그런 것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장기 기증하는 것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장기 기증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있었는데 장기 기증 신청하고 네 그리고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드렸으면 좋겠네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발달 심리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움들,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마지막은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게 발달 심리입니다. 결국은 끝은 이제 삶이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삶을 다 살아가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달 심리를 어떻게 총평하고 마무리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삶을 통합해서 수용성 있게 이해하는 마지막 노년 시기를 보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잘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노년기의 삶에서 분열되어 가지고 절망에 살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저는 발달심리 강의를 전체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달심리의 그 삶의 과업들을 차분히 잘 거쳐서 이렇게 생산성 있는 중년 그리고 통합의 삶을 사는 노년 이렇게 마무리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실 그렇게 삶의 과업들을 충실하게 다 완벽하게 이루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딘가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딘가는 약한 부분이 있고 어딘가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보완하고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사람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또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수용하는 거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쓴 삶을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다면 내 부족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발달 심리는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사람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발달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겠다.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결국 발달 심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높여주는 학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혹시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거기다 잣대에 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평가하라고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에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했고요. 어쨌든 내가 이 이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끌어안고 잘 사는 내가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부족한 나를 이해하고 내 주변에 부족함이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